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마음이 달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 그 밤이 꿈이었나 이었는데 두고 못다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리다. 자,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 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하시죠. 부탁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너무 어제 좀 갔다 오셨더라. 격조했는데 베트남에 좀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뭐 어디 베트콩 만나러. 호주민 씨 만나러 왔습니다. 아닙니다. 베트콩들 좀 만나러. 베트콩들 예. 뭐, 오늘은 그러면 일단 뭐 주제를 뭐 아니 오늘은 우리 참 현미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여기저기 현미 가요계 큰 별이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현미와 이봉조 씨나 아니면 또 참 불우한 여자 가수들의 결혼 생활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입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현미 선생님이 지금 아마 발인을 하고 미국에서 또 아마 곧 발인을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근데 현미 씨가 지금 올해 연세가 38년생이니까요. 85세. 85세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86세. 그런데 지금 현역으로 있는 연예인 중에서는 제일 선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들 다 뭐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아직도 뭐 노래나 어떤 그 얘기하시는 장장하시던데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별세하기 하루 전까지 대구에 가서 공연을 하시다. 뭡니까 위문 공연하고 그래 왔다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죽음인데 저도 그 개인적으로 저도 노래를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를 뽑으라면은 현미 쌤을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라는 분은 참 결혼 생활이 온전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명랑하고 그럼요. 긍정적이고 그렇게 이제 방송에 계속 노래도 잘하시고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우리 현미 씨 이제 일대기를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 가족들이 전부 6.25 전쟁 전에 평양에서 살았다고. 그렇죠. 이북? 이북의 평양 이제 지금 저 보면은 실향민인데. 그렇죠. 평양에서 1.45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8남매 중에서 어린 두 남매는 그 할아버지한테 맡겨두고 6남매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월남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북에도 둘이 현미 씨의 어린 동생인데 그게 1990년대 말에 한번 현미 씨가 하고 언니하고 가족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동생들 둘이를 제가 그 상봉을 한 그게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방송이 됐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동생들 보니까 오히려 현미 씨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입니다. 워낙 고생을 해놓으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실향의 아픔을 있는 그런 부인데. 예. 그래 가지고 자기 지금 노사연 가수의 어머니가. 네네네. 이모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연이 이모니까. 이모가 현미 씨잖아요. 예. 그런데 노사연 씨 어머니가 또 대단한 언니 되죠. 끼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예. 저 평양에 있을 적에 네네네.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무용수라면은 그 최성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아, 최성희 씨. 예, 그 최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활동을 했고 활동을 하고 일본에서 무용 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가 굉장히 총연을 했죠. 전 세계를 다녔던 그런 맞습니다. 사람. 전 세계를 다니고 그 한국 고전 무용과 서양 무용을 갖다가 전복을 시켜서 춤을 창작을 하고 했던 분인데 참 그야말로 전설적인 불세출의 무용수였는데 그분의 제자가 이제 우리 한국에는 옛날에 그 경희대 교수인가 한 분이 김백공 여사라고 있었습니다. 김백공. 예, 그분이 수제자였고. 예. 그 다음에 노사연이 어머니 김화선이라는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그 최성희 제자였답니다. 아, 그럼 그래 이제 집안은 예, 이거 대단하죠. 거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노사연이 어머니 그분 영향으로 현미 씨도 춤을 배웠대요. 아,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앞에서 춤도 추고 이러다가 김일성한테 꽃다발도 한번 바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후에 있을 적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미8군에 무용수로 처음에 들어갔어. 미8군 쇼에. 아, 노래로 들어간 게 예, 무용수 활동을 하다가 무용수 활동을 하다가 그 어떤 가수가 그 펑크를 내는 바람에 이제 그 기타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당시에 오데니보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이제 가수로 전향을 했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봉조 씨가 그 미8군의 악단장으로 들어왔대요. 아, 색스폰 주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현미 씨한테 이제 집요하게 구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미 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현미 씨는 이봉조 씨가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처음에 총각인 줄 알고 그건 또 매스컴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봉조 씨가 이제 현미 씨하고 이제 그런 동거 생활을 하면서 애가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이봉조 씨가 편곡을 한 밤안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현미가 그 전에는 뭐 오데니보이다, 뭐 배삼명부초다 이런 미국 노래를 외국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이봉조 씨가 편곡을 한 그 노래가 아마 그게 그 제가 알기로는 네킹콜이 부른 네킹콜이 부른 아마 원곡이 있을 겁니다. 제목이 아마 그 It's Lonesome Old Town. It's Lonesome Old Town. 그러니까 옛 도시에서의 어떤 그런 괴로움 뭐 이런 그게 나중에 이제 다른 가수들도 많이 리메이크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노래인데.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니콜라스 케이지 영화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리빙 온 라스베가스 그 노래 OST 나중에는 그 밤안개 원곡이 그렇구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다 이봉조 씨가 작사 작곡을 한 줄 아는데 그 이제 네키콜 불렀는 곡인데 그래 이제 그 밤안개가 엄청난 히트를 해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뭐 공전의 히트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판이 10만 장 팔리는데 이게 한 8만 장까지 팔렸답니다.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공전의 히트를 했죠. 그러다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이름을 얻기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 밤안개를 부산에서 직접 공연을 하고 방송국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안개를 무대 장치를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뭐 드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뭐 이상하게 했다면서요. 그때 그 MBC에서 오늘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니까 이제
현미 씨가 부산에 이제 노래를 하러 내려왔는데. 아, 부산 MBC에. 예, 그 이제 부산 MBC에 또 전설적인 또 PD가 한 분 계십니다. 김영하 씨. 김영하. 예. 그 안전하사나 당신 생각. 그 작사하신 분. 예, 예. 낙엽은 지는데 예. 또 뭐 이미자 씨 그 눈물이 진주라면. 아, 그 전부 작사했습니다. 전부 작사를 그분이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내 중학교 선배님인데. 네네네.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왔는데 드라이어스가 그때 생산이 안 그때는 됐는데 없으니까. 노래 제목이 밤안개니까 안개를 피우려고. 안개를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드라이어스 그럼 담배를 한 100명이 피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담배도 뭐 그때 피울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장작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못 잡라고. 그 옆에서 이제 선풍기를 갖다 놓고 장작불로. 장작을 떼가지고 이제 그 연기를 나는 걸 이제 그래가 이제 불을 떼니까 현미 씨가 이제 노래를 불러봐. 밤안개 이래가지고 막 기침이 나빠가 노래가. 기침이랑 노래가 돼가지고 네. 장작을 떼가 그걸 연기를 뿜었으니까 밤안개를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김영하 PDP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하 씨한테 들었으니까 대한민국에 3명밖에 모르는 이야기가 그렇죠. 돌아가신 현미 씨는 알고. 현미 씨하고 그래 그 뒤에 만나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막 포복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예. 그 드라이어스가 안 나오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것도 들어야 할 수 없어. 노래 제목이 밤안개니까. 안개 피우려고. 안개를 피우려고 막 그래 현미 씨가 노래도 못하고 막. 기침하고. 예. 그래서 또 벨이 나왔네. 벨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 현미 씨가 밤안개로 해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성승장관 합니까? 그렇죠. 이제 또 이봉조. 그 따지고 보면 이봉조 씨가 천재예요. 제가 볼 때도 이 곡을 만든 게 참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보고 싶은 얼굴, 그다음에 안개, 무인도. 야, 또 꽃밭에서는 노래 있잖아. 꽃밭에서. 조간호도 불렀던 노래. 그건 일종의 세미클래식 쪽이에요. 그러니까네. 가곡 풍의 그런데 그 대단한 이봉조입니다. 이봉조 씨도. 대단한. 근데 이봉조 씨도 내가 이제 그래 옛날부터 쭉 이봉조 씨 프로필을 제가 알고 있는 게 학교도 대단합니다. 원래 이제 저 사람이 남해 창선 출신인데 남해 창선 출신인데 학교는 이제 진주서 다녔어요. 그래. 그럼 진주고등학교 나왔죠. 그러니까 명문 아닙니까? 명문이죠. 그래가지고 대학은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한양공대 건축학과. 한양공대 건축학과도 대단합니다. 그 공대로서는 대한민국 서울공대 건축학과하고 거의 쌍벽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서울지청에 토목 기사로서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근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나발로 불렀으니까 이제 나발로 잘 불렀으니까 미 8군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인물도 참 잘생겼잖아요. 인물이 미남이죠. 그리 이봉조 씨가 색소폰을 워낙 잘 불다 보니까 그 8군 오디션에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악단장을 했어요. 색소폰을 불면서 거기서 그때 기사를 할 때네. 네, 그러니까 그 운명의 현미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현미 씨 우리가 젊을 때 보면 키도 크고 육감적이고 그래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했지. 그 이봉조가 이제 그 꼴가닥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우리라도 넘어가겠어. 안 껄떡대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봉조가 총각을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성남의 이상한 사람처럼. 성남의 그분처럼. 또 총각이다. 무상연애 호소인 한 사람. 남방열사. 우리 보선이 언니. 그거랑 마찬가지로 총각이다고 꽁 간 거예요. 이봉조 씨가.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을 놓고 하다 보니 본부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본부인이. 이봉조의 본부인이. 본부인도 뭐 학벌이 뭐. 이화여대 나왔다. 이화여대 나왔다. 근데 웃기는 게. 이혼 학부모하고 이혼 서류를 위조를 해가 가져와가지고 비주고. 현미한테. 그러니까 현미는 이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본부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내가 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봉조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봉조가 난동을 부리고 해가지고 현미가 겁이 나고 도망을 가고 이랬거든요. 이봉조 씨도 좀 진심어리고 좋아해요. 좋아하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겠지만 참 이봉조 씨는 참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여자가 다 사랑을 했으니까. 참 그래 이제 요새 관념으로 보면 남자가 바람 피우면 대만이 이혼 안 하겠습니까? 하나 용가 봐 이러고 뭐. 이놈만 니하고 사나이라고 다 그냥 피우죠.
그래 나 도망가죠. 그런데 참 행복한 거다. 참. 그래 현미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부인한테 가라고 그래도 오히려 이봉주가 현미 보고 폭행을 하고 할 정도로 현미를 그래 사랑을 했는 모양이야.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또 현미가 안을 때던데 저 집에도 또 알을 또 낳았어요.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여 가서 쏘고 저 가서 쏘아 보니까 아가 한꺼번에 둘이가 태어났던 거예요. 쌍문성으로 또. 그래 따발성 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현미가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예. 니하고 못 살겠다고 몇 번 그래 해가지고 예. 그래가 본부인이 찾아오고 했었는데 그래가 결국에 이봉주하고 헤어졌답니다. 예.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소문을 들으니까 이봉주가 본부인하고 안 살고 혼자 산다거든. 예.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50살이 채 안 됐는데 이빨이 다 빠졌더랍니다. 와.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예. 이빨이 다 빠지고 당뇨 합병증.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건강도 많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락이 짜겠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가 51살 2살 때 그래가지고 한참 젊은. 그러니까네 현미가 생각할 때 본부인한테 가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니까 예.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하고 같이 살자 약속을 했답니다. 네. 약속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봉주 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이야, 그런 또 예, 슬픈 그 역사가 있어요. 참. 그래서 그 현미 씨가 그 지금도 저 이봉주 씨를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네. 방송에서 현미 씨가 항상 뭐 이봉주 씨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봉주 씨가 우리 현대 선생님 참 그런 점이. 그런데 참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니 뭐 본받아야 될 점이지 좀 뭔가 아주 순정판지. 아니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예. 이봉조 씨가 그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본부인 집의 자식이 전부 다 엄청나게 다 성공을 해가지고 예. 그 1남 3년대 예. 현미의 장남하고 그 집의 장남하고 나이가 같아요. 예. 근데 그 집의 장남이 서울법대 수석을 입학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26회인가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한 차석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그 아들이. 그 이봉조 씨 본가의 아들. 본가의 아들. 예. 근데 인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 방송국에서 광고 모델로 한번 시합할 정도로 인물이 잘. 이야.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가 또 잘생겼어요. 그 사람은 그 계속 이제 법조계 출세를 해가지고 서울 고등법원 저 판사로 퇴직을 해가지고 미국 가서 로스쿨 졸업을 해가 미국 변호사 자격도 따고 그래 한국에 와서 지금 서초동에 지금도 법무법인 어디더라 거기에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여자 형제간도 이하예대 나오고 해가지고 남편들이 전부 뭐 저 의사고 대기업의 임원이고 그러니까네 소위 말하면 저 그쪽에는 아주 이제 우리나라의 성공한 저 집안이 집안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 본부인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하고는 이제 뭐 인연은 끊기겠지만 그래 이제 현미 씨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지만은 아들 둘 중에 큰 아들이 가수 생활을 잠시 했었어요. 저 권이라 그래. 이영권인데 이름이 권이라 그래가지고 가수인데 뭐 그런 성공을 못 하고 이제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원준인가 하는 그 가수가 여자 가수가 있는 모양이다. 나는 뭐 원준이 잘 모르는데. 저도 얼굴은 잘. 그래 이제 생소하더라고. 둘째 며느리가 한국에서 가수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좌우지간에 이봉조 씨가 사실은 그 현미도 그렇고 본부인도 그렇고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이거 내 나는 뭐만 바람을 피우니까. 그렇죠. 그래 어떤 데는 또 술집 마담하고 살더랍니다. 살림을. 그러니 또 일소리 하면은 김추자. 김추자가 뭡니까 이봉조 씨하고 외국의 그 국제 가요제 무인도로 들고 안 나갔습니까? 그거를 워낙 바람기가 좀 심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현미가 그거를 갖다가 알고 막 걷고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무인도가 아마 정훈이가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정훈이가 저 김추자가 그래가 현미가 반대로가 못하고 정훈이가 아마 무인도로 들고 그걸
해외 음악제 가서 예, 그때 예, 뭐 예. 상 타고 했습니다. 뭐 칠레 가요제인가? 칠레 가요제 그때 예, 상 탔어요. 예, 예, 그 그랑프리가 탔어요. 근데 그때 말이 이제 김추자하고도 연문이 있었다. 예. 뭐 그래 그거는 뭐 설에 불과하고. 설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문이도 예.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다 설에 불과하죠. 그래 참 어찌 보면 이봉조 이 사람은 참 일찍 그 50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예, 예. 참 어찌 보면 남자로서는 참 두 여자가 다 사랑을 했어요. 다 그렇게 사랑을 한 그런 러브 스토리가. 근데 이제 현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항상 이봉조 선생은 그리워했어요. 예, 그리워했어요. 참 방송에 나와도 예, 그리워하고. 그리워하고 근데 또 영원한 스승이고. 예, 근데 예.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이봉조 씨라는 사람이 그 아주 예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한국 그 안개라는 노래 보이소 그게 음악이 그건 정훈이가 불렀잖아요. 명곡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세월 50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그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거기에 탕웨이 나오는 그 영화에 맞습니다. 거기 그 삽입됐잖아요. 그 예, 노래가. 사운드 트랙으로. 예. 그 정훈이하고 송창식이를 박찬욱이가 불러가지고 좀 불러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 이제 정훈이하고 이제 그 나가서 이제 그 삽입 음악을 했죠. 노래. 했는데. 뭐 이제 어레인지를 해놓으니까 또 노래 아주 좋습니다. 정말 그 새롭게. 네, 그렇대요. 그러니 참 업적인 이제 이봉조 씨라는 분이 대단한 분인데 참 그래 뭐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삶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50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현미 씨가 이제 일단 우리가 오늘 그 현미 선생님에 대한 거는 예. 또 이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래 뭐 여러 가지 1, 2부로 좀 예, 풀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일단 이봉조 선생님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데서 일단 우리가 요거 하고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분은 이부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자 가수들이 대부분 현미 씨처럼 결혼 생활이 온전치는 못하고 순탄치는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조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수도.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